보험 일반 강의를 맡고 있는 고석용이라고 합니다. 뭐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보험 들으실 때는요, 좀 긴장을 푸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험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보험 강의 시험이긴 하지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한 번이라도 가입해 보신 분들은요,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순서를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이 여러 가지 좀 여러 개 써왔는데 사실 이게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냥 생각하시면은요. 근데 굳이 좀 쪼개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어차피 궁금하신 건 그거잖아요. 올해죠. 이제 올해 시험은 어떤 경향으로 나올 것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고, 사실 궁금한 건 그것이잖아요. 제가 뭐 잘생겼는데 제가 무슨 출신인지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짧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활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제 이름은 아셔야겠죠? 고석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현재 보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교육이사 직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증권회사 통해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땄죠. 여기 몇 개 더 있는데 칸이 모자라서 못 적었는데, 뭐 머리 가져와서 딴 건 아니고 먹고 살려고 딴 거예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봤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시고 이제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이 기출이라고 제가 가지고는 않는데, 보험의 특성이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뭐 4%, 21%, 올해는 이제 우체국 상품이 10장으로 바뀌었고 리스크가 7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묶어놨는데, 뭐 얘는 몇 프로 나오고 얘는 몇 프로 나오고 줄줄줄줄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우체국 상품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연결돼요. 2023년 시험에 언더라이팅 시험 부분이 나왔었는데, 여기 언더라이팅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도 연결될 것 같지만 사실 여기도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번 2023년 시험에 나왔던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나와요.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계속 반복이에요. 책을 한 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회독이라는 거 많이 생각해 보시잖아요.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라는 거. 똑같은 내용을 책 한 권에서 3번, 4번 반복이 된다라면 사실 회독수가 늘어질 수 있겠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공부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법과 실무와 크게 따지면 상품으로 바뀌는데, 상품이 반이에요. 43% 정도 나오고 나머지 법과 이제 실무 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 주요 변경 내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제 컴퓨터랑 해상도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 맞춰 온 겁니다. 깨져 있는데. 저 혹시 지금 초시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초시가 많으시구나. 그럼 나머지 분, 초시 아닌 분들 대상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 이론하고 상품하고 뭐가 힘들어요 하시면 대부분 상품이 어려우시대요. 숫자 되게 많잖아요. 뭐 어떤 건 갱신형인데 0세부터 65세까지가 있는데 갑자기 태아가 23세 태아가 나오고, 이거는 뭐 4개월 끝나고 막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뒤에 설명드릴 테지만, 개정된 부분이 가장 큰 거는 어쨌든 10문제에서 20문제로 늘어난 거. 근데 이거 좀 우체국 문제를 잘 보시면, 이제 그 강의하면서 계속 기출 문제도 보시고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20문항이잖아요. 근데 보기가 몇 개죠? 4개. 그럼 총 80개 보기가 나오게 되겠죠. 보험 시험이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80개 OX 문제 푸는 거. 틀린 거 골라라, 맞는 거 골라라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상품의 다음이 그러니까 제 한 2, 3년 전까지 나오던 유형 중에서 뭐 보기에서 설명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해서 이제 그렇게 찾는 것도 있긴 했었지만, 최근의 경향은 뭐 그런 건 많이 사라지긴 하긴 했는데, 어쨌든 80개 OX를 푸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예시 문제 한두 문제 가졌으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너무 그렇게 막 OX 문제라는 게 이거랑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적어왔는데 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객관식 푸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우대상, 우체국, 간병비보험, 이상 공고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 특징이 맞는 것, 이 특징은 뭐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책 자체에 공부하실 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험 공부는 화장실 공부라고 해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때 보험이 어려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단어예요. 용어. 보험료, 보험금, 뭐 초시분들이 많으시니까 보험료, 보험금 똑같은 말 같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혜태라는 말 쓰나요? 우리 실생활에서? 최고하다 이런 말 쓰나요? 그러니까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가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공부가 별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실 때 뭐 들고 가세요? 핸드폰 들고 가시죠. 그때 그냥 책 들고 가세요. 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요약집을 드리거든요. 책처럼 해서. 아니면은 출퇴근? 왔다 갔다 공부하실 때 버스 안에 그 시간 죽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복하기 위해서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하루에 12시간을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었을 때 책상에서 그 10시간이 내가 할 게 많아도 20시간이 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을 해서 반복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 활용하시라는, 제가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험은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거 하나랑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주관식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 지금 지겨우실 텐데 제가 맨날 1, 2, 3, 뭐 2, 3, 4 막 숫자 막 외우는 게 있어요. 막 1개월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고지 위반이라는 부분인데 고지 위반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라로부터 1개월 이내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길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외울 필요 있나요? 보험 시험은 거짓말이 없어요. 미만, 이하, 이런 장난 안 쳐요. 숫자로 장난을 치죠. 뭐 1200이다, 2개월, 4개월, 5개월이다. 그럼 숫자를 외우시기 편하게 하면 되거든요. 뭐 고액 할인 같은 경우도 전 이렇게 외워요, 그냥.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1%, 3, 4천, 2%, 4천만 원, 3% 이거거든요. 우리 그거 숫자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 거짓말은 안 하니까. 미만이고 이하고 그런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을 해요. 책 한 권 안에서가 아니라 한 단원 안에서도 반복을 하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말씀드렸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푸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내가 귀에 익숙해진 거 답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보험을 하실 때는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론 변경,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품 변경이 거의 안 됐어요. 그거 아세요? 되게 불안해요. 전 상품 변경이 더 되길 바랬거든요. 상품 패턴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이론은 외울 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실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법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법이 바뀐 건 없는데 실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내용이 외울 게 늘어났어요, 사실. 이해가 아니라. 작년에 자동이체 할인 같은 경우는 뭐 0.1에서 1.5%까지 할인을 해준다라고 떴으면은 지금은 몇 년도에 어떤 상품 몇 프로, 몇 년도에 어떤 상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떠버렸단 말이에요. 우체국 자동이체는 0.5, 뭐 일반 은행 자동이체는 0.4,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사실 실무에 들어갈 게 외울 게 늘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상품은, 그래서 내신은 상품이 바뀌길 바랬거든요. 상품이 저는 공부하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로는 저는 더 쉬웠거든요, 사실은. 이건 제가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본 거예요. 이거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제시시 이상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초시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시험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 찍는 법 알자예요. 대신에 찍어도 알고 찍는 게 낫죠. 제일 시험 볼 때 가장 좋은 공부 방법 뭔지 아시죠? 책 암기. 한 번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럼 절대 안 틀려요. 자신 있으신 분. 저도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특징적인 것만 아시게 되면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로소득 없는 거, 연금소득 잘 안 됩니다.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에 그거는 무조건 근로소득자만 돼요. 나머지는 뭐다? 다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보장성 보험을 해지할 때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는
뭐 기타 소득대로 과세된다. 이게 뭐 추심을 안 한다, 뭐 추징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하실 때 참 이거 중요한 건데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존에 실제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추징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받은 건 안 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생각하셔도 돼요. 단어가 이상한 한자 단어가 많아서 그래요. 아까 해태하다가 뭐냐면 게을러서 못 알리다예요. 우리 실생활에 절대 안 쓰는 말. 그거를 굳이 해태하다라도 외워도 되지만 아 이거 게을러게 했구나 이렇게 쉽게 공부하세요 사실. 아니고 보험료 이거 4번 3번이고 전형보장성 15%거든요. 그러니까 특징만 외우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로만 장난을 친다고. 이거 15였다는 거. 문장은 똑같아요. 장난 안 쳐요. 얘도 문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나 이거 다 외워야 돼. 처음부터 다 외워서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익숙해지세요. 내 귀에 맴돌게만. 제가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들으신 분 지겨우셨을 거예요. 6개월은 안 됐겠구나. 3개월 정도 한 게 있는데 정말 지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10,000번 떠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아서 푸시는 거예요. 얘가 10,000번 동안 똑같은 말을 10,000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왜 틀린지 몰라. 어색해. 답이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보험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을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법은 사실 거의 안 바뀌었고요. 교재가 작년 거 올해 게 우정사원법 교환이 바뀌긴 했는데 말만 바뀐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표로 만들거나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임의해지라고 당연시료라고 해서 그거는 내용이 바뀐 게 있는데, 그거 박스하는데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말만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 이제 실무에서 들어가실 거예요. 카드 이체는 어떠냐. 그 다음에 뭐 자동이체, 옛날에 다자녀 이체 같은 경우는 뭐 다자녀 이 두 명이 살 경우 할인, 2023년 교환에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는 할인은 해준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둘일 때 0.5%, 셋일 때 1.0%, %까지 다 이제 외울 게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8장 9장에서 좀 외우실 부분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은 정말 바뀐 게 없어요.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요양보험이, 그러니까 상품 하나 자체가 25번인데 요양보험은 아예 없어지고 간병비 보험이 들어왔고요. 실손보험에 있어서 그 한도액이라는 게 하나가 늘어난 거. 그러니까 상품은 제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초시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반복인데 이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상품은 패턴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불안했던 게 뭐냐면 상품이 바뀌면 패턴이 덜 바뀌겠죠. 신상품이 나오니까. 근데 상품이 안 바뀌면은 이렇게 내던 문제가 살짝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바뀌길 바랬는데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상품 제목 있죠. 이게 50%예요. 이거 하면 50%는 푸신 거예요. 무배당이죠. 배당이 없다? 우체국에서 냈으니까 우체국일 거고. 더 건강이 있고 간편보험이 있는데 간편은 고지 3개, 더 간편은 1개. 딱 그것만 외우시라고 했었거든요. 더 간편, 1개 건강. 맞죠? 딴 장난 없죠. 우체도 와이드 건강보험 모른다고 할게요. 저게 딱 고액 할인되는 게 4%까지가 5개고 2%까지가 2개가 있는데 공부 안 하셔서 모른다고 가정했습니다. 몰라. 치매보험 해약환급금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치매간병보험은 50% 할인, 해약환급금 할인량이 있어요. 근데 이거 뜬금없이 무슨 정기보험은 50% 할인량 이런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있는 걸로 비교를 합니다. 시험 문제는. 50% 지급형에 대해서 있대요. 모르지만 있대요. 이거죠. 이거 보험기간 중. 납입기간이거든요. 보험도 금융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적용을 받아요. 이런 식의 내용들. 이해는 가시죠. 모르셔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의 느낌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편가입 3개월 희망. 간편가입은 무조건 3개월만 해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근데 시험 문제가 우체국 더 간편한 건강보험은 우체국 더 간편한 건강보험에 있어서 만 59세의 사람이 가입할 때 주기약을 얼마나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담되시죠. 정기보험, 간병비보험, 정기보험 외우실 것만요. 그렇게 따지면 12줄이에요. 가입할 때 남자, 여자 따로따로 몇 살의 남자가 얼마 그거 외우시는 게 제일 좋죠.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외우겠다라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죠, 패턴을. 그게 아직까지 패턴이 바뀐 적은 없어요. 물론 내년에 시험 문제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80개의 보기 중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품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근데 10시간의 시간을 쪼갤 수 없다라면은 내가 화장실을 가든 버스 안에서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커리큘럼이라고 적어놨는데 좀 기본서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요약집을 드렸거든요. 요약집? 그러니까 저는 요약집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이거 모르면 시험 보지 마라. 이거라도 알고 가라. 한 이 정도 책으로 해서 드렸어요, 항상. 근데 그거 보시기 전에도 기본 이론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우정사원법에서 나온 거든 뭐 출판에 나온 거든 그래야지 나중에 요약집을 보셨을 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추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은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서를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요약집을 가지고 하겠죠. 진짜 찍는 방법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건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장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시험 보신 분들, 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이제 여쭤보잖아요. 시험은 어땠냐, 뭐 어떻게 풀었냐고 여쭤보면은 긴장은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죠. 아, 이거 또 얘기 아니고 매년 얘기하는 건데 전 수능 보기 며칠 전에 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긴장 풀리시면 안 돼요.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긴장은 풀리시면 안 되지만 너무 긴장을 하세요. 부러질 것 같아요, 사람. 이런 느낌 아세요?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문제 보다 보면은 아시는 거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안 해도 그게 아니고요. 너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강의할 때도 항상 쓰는 말인데, 긴장 조금만 푸시고요. 보험 시험은 적어도 약간 거만해지셔도 돼요. 아, 몰라. 이게 아니라, 이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시험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중요합니다. 보험은 헷갈리셔가지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잖아요. 다 망칩니다. 이 다음 문제 넘어갔을 때 전 문제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특히 상품. 계속 남아요. 이거 몇 살이었지? 그 다음 문제 가면은요, 그 문제가 또 남아요. 그냥 자신있게 이거겠네. 넘어가셔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머릿속에. 특히 보험이 그래요. 왜 말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뭐, 해약, 해지, 다 다른 말입니다. 해약하고 해지하고 다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남기면은요, 계속 돌죠? 절대 그러시기, 그러니까 좀 약간만, 살짝은 좀 거만하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우준목카페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글 올리시면 답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여기 질문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활용 되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픈 채팅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라도 공부하시는 거 궁금하시거나 있으시면 그냥 연락 주세요. 저 즉시 제가 이제 뭐 바로 답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저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실까요?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붙기를 원하겠죠. 그러면은 덜 주기를 하실까요? 더 주려고 하실까요? 저 재본비 지난번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한 50건 가까이 제보를 해서 나눠드렸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목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거 있으시면요, 이렇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 금요일 날 마지막 원고 남겼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출판 되겠죠? 예. 죽을 뻔했습니다. 오타가 안 보여요. 기본서는 새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보험 상품은 연중에 좀 상품 개정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뭐 7월 20 시험일 전에 우편 우체국보험 개정이 있더라도 기본서 기준에 안 바뀝니다. 예, 시험은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벌써 이게 지금 기준이 23년 11월 기준으로 나왔고 23년 11월 기준일 거예요, 아마. 이거 우체국 여기 말고 보험 상품 2개 더 늘었습니다.
우체국 그 되게 대한민국 원마보험이라는 게 하나 있고 무료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 말고 연금보험이 무배당이었는데 유배당 상품이 하나 늘었어요. 저 사실 그거 이번에 시험 문제 안 들어와가지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헷갈리는 상품 하나 생겼는데 다 안 나와요. 딱 교재대로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매월 1일날 가서 확인합니다. 상품들. 지금부터 변경되는 건 신경 끄셔도 돼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교환 딱 나오면 딱 그걸로 시작!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치마 강의 이후에 계속 이론 네, 할 거예요. 예. 외울 때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외울 때까지라기보다는 내가, 머리 크고 못생긴 놈 떠드는 게 귓속에서 맴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 목표가 그거예요. 시험 문제 보셨을 때 고민하지 않고서, 이거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에요. 지겨워야 돼요. 저 새끼 또, 죄송합니다. 저놈 또 저 얘기한다. 근데 그게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겠잖아요. 상품 중에서 제가 좀 가져온 게 있는데,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서, 제가 되게, 이게 맞나? 예를 들어 단체보험, 일민 단체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숫자만 외워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1.5 이해해가지고 할인율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체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했을 때 1%고 20명 이하일 때 미만일 때 다 전 안 해요. 이 숫자만 외우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몇 프로 할인 받는지. 어정쩡하게 21명 이렇게 안 해요. 기본적으로 30명, 45명, 102명 이런 식으로 내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외울 때까지 계속 귓속에 돌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 그러면 시험 보실 때 이게 정답이다 뭔지는 몰라. 근데 아니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말씀드렸죠. 답만 찾으면 됩니다. 특히 보험 상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익숙한 단어만 계속 나오고. 숫자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만 해도 두 번인가 세 번이 나와요. 책 한 권에서. 계속. 지정대리인요? 그거 진짜 10,000번 나올 거다. 지겹게 나와요, 진짜로.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올해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와 3천 이내 친척이라고 나오는데, 그 4천으로 틀린 보기로 나왔었거든요. 익숙하신 분들은 풀었죠. 안 외워도. 3천 이런 거 있잖아요. 증여도 6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4천, 6천.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저 새끼 또 저 얘기한다. 그 얘기 분명히 나와요. 맞죠? 쟤 또 저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함이에요, 사실은.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좀 편하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바짝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